병원비가 고작 9만 원이었는데 보험사에서 5천만 원이 나온다고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저 내시경 검사 하나 받으셨다던 74세 어르신의 목소리는 불과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전환.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던 그 한 문장이 결국 어르신의 노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어르신도 몰랐던 그 결정적인 단어 하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한 통에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영영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지난주였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4세 박순덕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얼마 전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병원비는 9만 원 정도 나왔고요. 혹시 이런 것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검사 중에 혹시 조직검사나 용종 제거 같은 처치가 있었을까요? 어르신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하나 떼어냈다고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 조직검사 결과서를 꼭 받아보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어르신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험사에서 5천만 원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네, 맞습니다. 9만 원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결과적으로 5천만 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보험금 청구 상담을 해온 노인복지 전문 상담사 최은호입니다. 2025년 들어 특히 건강검진 관련 보험금 문의가 폭증하면서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요즘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받으신 분 계신가요? 검사비 내고 별일 없다는 말에 그냥 집에 돌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치료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보험 청구 대상 여부까지 안내드릴 여력이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보험사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문의하면 설명은 해주지만 먼저 청구하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죠. 셋째, 가장 큰 오해는 건강검진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건강검진 중이라도 증상이 있었고 실제 처치가 이뤄졌다면 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상담드렸던 어르신들 중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알았더라면 69세 김철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3년 전 대장내시경을 받으셨고 당시 용종 하나를 제거하셨대요. 그런데 병원비 15만 원만 내고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작년에 재상담을 받으시고 나서야 그 용종 제거가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어 수술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청구 기한 3년이 이미 지나 있었거든요. 이 돈이면 손자 용돈도 주고 아내 옷도 하나 사줄 수 있었는데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받았던 내시경 검사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서랍 속 진단서를 다시 꺼내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을 결정짓는 핵심 서류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상담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처음엔 대부분 반신반의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어르신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바로 69세 이만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작년 가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검진이니까 당연히 보험금은 생각도 안 하셨죠. 그런데 우연히 며느님이 최근 보건복지정보센터에서 본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며 아버님, 혹시 검사 중에 뭔가 조직을 떼어내셨거나 추가 검사하셨던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셨대요. 어르신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염증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뭔가 떼어내긴 했었지요. 이 말씀을 듣고 병원에 조직 검사 결과서 발급을 요청하셨고 며칠 뒤 받아보신 서류에는 만성위염과 함께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명이 있었습니다. 장상피화생이라는 용어 낯설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위점막이 장의 세포로 변해가는 병리적 변화로 의학적으로 전암성 병변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험 약관상에서는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후 어르신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검사 및 진료비 환급, 수술비 200만 원, 진단비 300만 원, 유사암 특약 진단금 4,500만 원, 총 5천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하시면서 어르신은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할머니 무릎 수술도 잡을 수 있고 손자들 학원비도 준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드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을 수 있었던 걸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4세 우명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소 속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반복돼 병원에 방문하셨고 그 과정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약을 처방해 주셨고 어르신은 그저 약만 잘 먹으면 되겠지 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따님이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이야기를 자세히 여쭤보니 분명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검사의 목적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속쓰림이라는 자각 증상에 따른 치료 목적의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드렸습니다. 진료 기록지에 증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상복부 불편감, 속쓰림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위축성 위염이라는 질병명도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에서 검사 및 진료비 환급, 질병 후 유장의 특약금 150만 원, 진단비 200만 원, 총 35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6세 배동철 어르신께서는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을 받으셨고 검사 도중 용종 2개를 제거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성이니 걱정 마세요. 라고 설명했기에 어르신도 그럼 괜찮겠지 싶어 병원비 30만 원만 결제하고 그냥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드님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제가 조직검사 결과서를 요청해 확인해 보니 거기엔 선종성 용종이라는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종이라는 표현은 비록 양성이지만 보험 약관상 유사암 진단비 지급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지만 다수의 상품에서는 이형성이 동반된 선종을 유사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용종을 제거하는 처치 절제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술비 청구도 가능했습니다. 배동철 어르신은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으로 검사비 환급 30만 원, 수술비 5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총 1,530만 원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30만 원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기억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병원비만 내고 그냥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서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런 사례가 접수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충분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건 다 받은 거겠지.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상담을 이어오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핵심은 오히려 다른 서류에 있을 수 있습니다. 72세 양정희 어르신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에 만성위염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어 그걸 가지고 실손의료보험에 청구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료비 일부인 9만 원을 환급해 드렸고 어르신은 이 정도면 다행이지 하시며 만족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드님이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까요? 제가 어르신께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검사 당시 혹시 조직을 떼어낸다거나 조직 검사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잘 모르겠다고 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에 뭔가 떼어내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 조직검사 결과서를 꼭 받아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되묻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나요? 병원에서 따로 얘기해 준 적은 없는데.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검사 결과서가 바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일주일 후 양정희 어르신께서 조직검사 결과서를 들고 다시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서를 받아본 순간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등급 이형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아직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전암성 병변이라고도 불리며 보험 약관상에서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암으로 인정되면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금액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양정희 어르신의 경우 초기에는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9만 원만 돌려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서를 추가로 제출한 후 제자리암 진단비 300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결국 9만 원에서 309만 원으로 바뀐 셈입니다. 어르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단서엔 그냥 위염이라 돼 있어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따로 있었다니.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진단서는 요약본에 불과합니다. 병명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정작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는 조직검사 결과서, 즉 상세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보험회사 역시 진단서보다 조직검사 결과서를 더 신뢰하고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상태, 병변의 등급, 세포 변형 여부 등 정확한 병리학적 소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검사 결과서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검사 받았던 병원에 전화하셔서 얼마 전에 위내시경 또는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당시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서 병리보고서 도같이 발급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이 작은 수수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김순자 어르신의 경우 대장내시경 후 진단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다. 거기엔 단순히 용종 제거라고만 적혀 있었기에 수술비 100만 원만 지급받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서 확인을 권유드렸고 추가로 확인한 결과서엔 선종성 용종 저등급 이형성이라는 소견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어르신은 유사암 진단비 500만 원을 더 받게 되셨고 총 6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라는 말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시경 받으시고 진단서만 가지고 청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조직검사 결과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그런 건 없다고 말하더라도 조직검사를 하셨다면 반드시 결과서가 존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검사 당시 조직을 떼어낸 걸로 기억하는데 병리 결과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잘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내시경 검사비, 조직검사비, 약값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보통 10만 원, 50만 원 정도로 크진 않지만 충분한 증상이 기록되어 있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아니라 자각 증상으로 인해 시행된 검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진료기록에 복부 불쾌감, 속쓰림, 소화불량, 복통 등의 자각 증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상이 명시돼야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 목적의 검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이 항목은 비교적 금액이 큰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를 받기 위해선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반드시 수술이 시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절제, 제거, 소작, 절개와 같은 표현입니다. 진단서나 병리결과서, 조직검사 결과지에 용종 절제, 조직 제거, 병변 절제 이런 문구가 있다면 수술이 이뤄졌다는 증거로 인정되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8세 박정수 어르신께선 위내시경 검사 중 3mm 크기의 아주 작은 용종 하나를 절제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병리보고서에 명확히 남아 있었고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술비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와 그것이 서류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이 항목은 보험금 중에서도 가장 금액이 큰 부문입니다. 보통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비를 받기 위해선 특정 질병이 명확하게 진단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고등급 이형성입니다. 이 고등급 이형성은 아직 암은 아니지만 조직의 세포 구조가 암세포로 변화하기 직전 상태이며 보험 약관상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선종성 용종입니다. 이 역시 병리학적으로 이형성이 동반된 경우 보험사에 따라 유사암 진단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이영자 어르신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 1cm 크기의 선종성 용종을 제거하셨고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이형성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보험사로부터 제자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특약보험금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에 포함된 특약 추가 보장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암 특약, 질병 후유장애 특약, 암진단비 특약 등입니다. 특히 유사암 특약은 고등급 이형성이나 천종처럼 전암성 병변이 진단될 경우 지급 가능한 항목으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수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70세 강명순 어르신 사례를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어르신은 위내시경을 받으시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병리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진단서만 제출하셔서 실손의료보험으로 12만 원만 받으셨지만 제가 조직검사 결과서를 요청드리고 그 소견을 바탕으로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손보험 환급 12만 원, 수술비 300만 원, 제자리암 진단비 1,500만 원, 유사암 특약 2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특약 1,500만 원, 총합 5,312만 원입니다. 처음엔 단 12만 원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일이 결국 수천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아픈 남편 수술도 도와줄 수 있게 됐고 손자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감격에 우시던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같은 내시경 검사라도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더 꼼꼼히 확인하시면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내시경을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이형성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가입하신 상품의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술비, 진단비, 특약금 등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많으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지급 여부는 오직 계약 당시 약관과 진단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75세 송기철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많으니 별로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청구해 보시고는 무려 2,8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네 라며 활짝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님 등 주변 가족들 중에도 최근에 내시경을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67세 최동훈 어르신의 경우 상담 후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셨고 그 결과 본인은 1,200만 원, 배우자는 800만 원, 형님은 2,100만 원, 한 가족이 총 4,1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확인하지 마시고 꼭 가족들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5가지 절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내시경 받은 날짜 떠올리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받으신 검사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진료 내역을 확인하시면 내시경 검사 날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 떠올리기.
검사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조직 검사를 하겠습니다. 용종을 제거하겠습니다. 생검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검사 전 불편했던 증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속쓰림, 복부 통증, 소화불량, 더부룩함 등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셔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3단계 서류 준비하기. 병원에서 2가지 서류를 요청하세요. 진단서 대부분 이미 발급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계속 조직검사 결과지 요청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청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서류는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 즉 병리학적 검사 보고서입니다. 병원에 전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얼마 전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도중 의사 선생님이 조직을 떼어내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시경 검사 당시 조직을 채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리과에서 분석한 결과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대부분 친절히 찾아주시고 조직검사 여부 및 결과지를 발급해 주실 겁니다. 서류 발급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이며 이 작은 비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서류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서류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종, 선종, 이형성, 화생, 염증, 궤양, 밀환, 절제, 제거, 생검.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보험금 청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77세 윤복자 어르신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장상피화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고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상담 후 확인해 보니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유사암 진단비 80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작은 단어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단계 보험사에 연락하기.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내시경 검사에서 이런 진단명이 나왔는데 실손보험 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고객님의 약관을 바탕으로 수술비, 진단비, 특약 보험금 등 가능한 항목을 안내해 줄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의 문의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사에 따라 경험이나 이해도의 차이가 있어 동일한 서류를 두고도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정만호 어르신의 경우 처음엔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지만 며칠 후 다른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하신 결과 진단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서류인데도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고객입니다. 받아야 할 건 당당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고 계십니다. 병원은 치료에 집중하느라 보험금 관련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렵고 보험사 역시 고객이 문의하지 않으면 먼저 알려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르십니다. 오늘 이 상담을 통해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보험금의 핵심이라는 사실, 조직검사 결과지 한 장이 수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상담도 나눠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3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과 함께했고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셨지만 결국 모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